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피칭 플랫폼 K녹 행사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행사에 사회를 하게 된 박진주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정말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소통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상황이 급변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 실시간 중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소개와 오늘의 일정은 K녹의 엑셀러레이터 운영사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하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입니다. 저희 CNT테크는 엑셀러레이터로서 이번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본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CNT테크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희는 5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양성을 했고 그중에 저희가 107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에 31개 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를 했고 또 9개 기업은 이미 회수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콘텐츠 피칭 플랫폼 K녹 행사는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문체부 또 한국콘진원의 야심작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 기업 10개사의 투자 피칭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5개의 피칭이 진행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후 5개의 투자 피칭 세션이 다시 이어집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사실 어떤 데모데이보다도 보시는 재미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피칭이니까요.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정말 열심히 관심 있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칭 이후에는 또 네트워킹 행사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콘텐츠 피칭 플랫폼 K녹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콘텐츠 기업들의 피칭 세션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기업은 7분간 피칭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첫 순서를 장식해 주실 기업 엠퓨전입니다. 이 기업의 기술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자체 보유한 차세대 2D 애니메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일러스트 RPG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제작진의 구성도 탄탄한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 라그나로크 2의 제작진들이 주요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저도 이 기업의 게임 화면을 보고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출시할 게임 무척 기대됩니다. 지금 여러분께 이 엠퓨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퓨전의 박형철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D 캐릭터 수집형 RPG, 현재 MMORPG와 함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주요 게임들이 글로벌 누적 매출 3천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페이트 그랜드 오더 같은 경우는 무려 매출액이 4조 원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슨이나 넷마블 같은 대형 퍼블리셔들이 꼭 확보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장르이기도 하지요. 게임의 성공을 예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퍼블리셔를 통해서라면 게임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요. 화면에 표시되는 그 퍼블리셔를 통한 주요 실적인데요. 네오이즈의 브라운더스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14억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넷마블의 7개의 대제 같은 경우는 단 6개월 서비스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에 375억 원의 매출이 배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픽7 같은 경우는 작년 474억 원의 매출이 배분되기도 했죠. 문제는 퍼블리셔와 계약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요. 그래픽이 좋다고 반드시 게임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저들이 그래픽이 좋은 게임을 선호하기 때문에 퍼블리셔 또한 그래픽이 좋은 게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2D 게임 같은 경우는 2D 애니메이션 기술이 제약이 되어서 그래픽 품질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왜 2D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그래픽 품질을 제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D나 3D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래픽의 발전은 등신비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의 어떤 그 디테일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섬세하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문제는 등신비를 높일수록 애니메이션 작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SD 캐릭터 형태일 때는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잡아도 이게 귀엽고 어색하지가 않지만 등신비가 높아지면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애니메이션 공력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게임 개발사들은 SD 캐릭터 형태로 게임을 제작하여 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듯 그래픽적인 변별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 퍼블리셔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워지는데요. 3D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거의 실사에 가까울 정도의 그래픽 퀄리티를 보이는데 반해 2D는 여전히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애니메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단 한 장의 이미지로 애니메이션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면 단 한 장의 작화만으로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2D 캐릭터를 디자인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제작한 시연 영상을 보시도록 할 텐데요. 주군께서 저의 태양입니다. 옷의 재질감, 그리고 피부의 톤, 빛의 이동까지 아주 섬세하게 묘사된 고품질의 2D 캐릭터인데요. 단 한 장의 이미지만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또 AI를 이용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영상 속 액터의 움직임을 AI가 포착을 해서 자동으로 2D 애니메이션을 생성합니다.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매우 사실적인 움직임을 단숨에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는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아티팩트 L은 2D 캐릭터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2D 일러스트는 각 부분을 매우 세밀하게 작화를 묘사하는 작화 방식인데요. 2D 그래픽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은 광고 목적으로 2D 캐릭터 일러스트를 고품질로 제작하는데 실제 게임에 들어가면 SD 캐릭터 형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유저들은 매우 큰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2D 캐릭터 일러스트와 실제 게임 캐릭터 그리고 애니메이션 연출까지 모두 동일한 일러스트 퀄리티로 제작된 풀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RPG입니다. 현재 시장에 이러한 품질의 게임은 아직 나와 있지가 않고요. 여기에 고품질의 애니메이션까지 적용된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게임 소개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해. 오셨어요? 저희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고품질의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고 있고요. 마치 3D 물리 엔진을 사용한 것 같은 애니메이션 표현까지도 가능합니다. 캐릭터뿐만 아니라 몬스터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한눈에도 경쟁 게임들과 확연히 차별화된 게임 그래픽을 보여주고요. 애니메이션 동안 등신비가 높은 캐릭터에서 표현되는 아주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및 중국 대형 퍼블리셔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텐센트, 네지즈 같은 중국의 초대형 퍼블리셔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고 중국에도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없다라고 극찬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3년 내 700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게임 투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기술 역량을 인정받아서 시너지 IB 투자와 빅뱅 엔젤스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퍼블리셔는 단순 퍼블리싱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IP 확보를 위해 성공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슈퍼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 2017년 4월 데브 시스터즈 벤처스로부터 19억의 시리즈 투자 A를 유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퍼블리싱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가 있었고요. 성공적인 게임 서비스 이후에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에 무려 회사 밸류가 10배 이상 오른 1860억에 매각이 됩니다. 투자사도 1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되었고요. 저희도 만약 지금 투자 유치에 성공한다면 성공적인 퍼블리싱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게임 서비스 후 저희도 비슷하게 2년 내에 엑시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라그나로크, 블레이드 앤 소울, 엔소프트의 린지 같은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력들이고요. 이러한 노하우와 역량을 통해서 저희 최고 수준의 2D 애니메이션 RPG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엠퓨전의 피칭을 잘 들었습니다. 박현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 꼭 필요한 기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최소한의 시간으로 이 최대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이 기업의 모토라고 합니다. 2017년 MMORPG 게임 트리 오브 라이프를 출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보물찾기 게임을 열심히 개발 중인 오드원 게임즈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드원 게임즈 대표 김영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일종의 시간 낭비나 시간 때우기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게임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만들고 있는 게임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저희 게임은 레고와 같은 게임입니다. 전체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블럭이나 규칙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즐겁게 노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게임인 트리 오브 라이프인데요. 트리 오브 라이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고와 비슷한 게임입니다. 무인도에서 자원을 채집을 하고 자신만의 집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마을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게임이고요. 2016년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국내 게임 최초로 스팀 글로벌 차트 2위를 달성했고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총 3년의 서비스 기간 동안 유료 고객 20만 명, 30억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의 전체 유저 중에서 30%는 북미, 25%는 유럽 유저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게임성과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유니버셜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검증된 게임성을 바탕으로 신작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2020년 4분기에 출시 예정에 있고 이 제목은 오드리아입니다. 저희는 게임을 만들 때 어렸을 때 좋아하던 소재에서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오드리아는 보물찾기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어 봤고요. 게임 시장 내에 보물찾기라는 소재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 없다고 판단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보물찾기에 접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 때 이미 검증됐던 콘텐츠들, 자원을 수집해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을 하는 요소들에 보물찾기라는 소재를 접목해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에는 한 가지 캐릭터만 등장하는데요. 이번 오드리아에서는 개성 만점의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종의 캐릭터를 개발 완료한 상태고 4종의 캐릭터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캐릭터를 추가해 간다면 새로운 게임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드리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는 PC 전용 게임이었는데요.
이번 오드리아는 언리얼 엔진으로 엔진을 변경해서 모바일 콘솔, PC, 크로스플레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MZ세대는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검증된 게임성을 바탕으로 모바일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게임입니다.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설명드릴게요. 플레이어들은 게임에 접속하게 되면 다른 플레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보물 기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보물 기지에서 모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보물이 숨겨져 있는 다른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떠난 섬에서 사람들은 자원을 채집해서 자신만의 기지를 만들어 갑니다. 보물을 찾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요. 이 섬에 숨겨져 있는 3가지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모두 찾으면 승리하게 되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이렇게 보물을 찾게 되면 나의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지에서 나의 보물을 지켜야 되는 필요가 생깁니다. 보물을 찾지 못한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 보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공성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귀환선이 도착하게 되는데 이 귀환선에 탑승하게 되는 플레이어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오드리아의 경우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이 보물찾기 기지에서 다른 섬으로 떠나게 되는 형태의 게임이고요. 다음 장 보세요. 오드리아의 유료 모델은 오드리아 패스입니다. 오드리아 패스는 일종의 시즌제의 형태로 60일 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구성이고요. 일반 플레이어들도 무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오드리아 패스를 보유한 유저들은 추가 보상과 한정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라는 희소성과 일반 플레이어들의 손실 회피 경향을 통해서 패스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인게임 판매가 있습니다. 유저들이 제환을 생산할 때 필요한 편의성 아이템, 건축이나 물건 생산이 가능한 시간 절약 아이템들을 판매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향후 3년 동안 저희의 예상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드리아는 플랫폼 다각화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동남아 시장을 소프트 런칭을 할 예정이고 2021년까지 콘솔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이렇게 차근차근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회사는 열정만큼이나 실력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재능과 경력을 가진 실력 있는 팀으로 구성된 회사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졸업을 했고 넥슨에서 메이플스토리 같은 게임을 만들면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공동 창업자님과 아트 디렉터, 게임 디자이너 등 업계에서 경력 많은 실력 있는 팀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생존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유행하는 게임을 만들지 않고 저희만의 비전을 가지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드원 게임즈였습니다. 네, 오드원 게임즈의 행복해지는 피칭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세상에 선보이게 될 보물찾기 게임 오드리아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째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요. 게임으로 세상을 잊자가 모토라고 합니다. 실감나는 3D 어드벤처 게임을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모의 피칭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이분들 정말 노력합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열정이 넘치는 회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올해 출시한 웬즈데이라는 게임은 국내 게임 클라우드 펀딩 최다 후원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는데요. 항상 열정이 넘치는 겜브릿지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게임 스튜디오 겜브릿지 대표 도민석입니다. 저희는 게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는 스타트업입니다. 게임은 이제 국민 취미가 되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즐길 정도로 성장했고 음악과 영화를 합한 것보다 더 큰 문화 콘텐츠 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 이면에는 다양한 질적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만 게임은 내가 직접 주인공이 되는 경험 덕분에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겜브릿지는 게임의 몰입감, 재미와 같은 순기능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전하는 임팩트 게임을 통해서 사회와 문화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올해 11월 출시 예정인 웬즈데이는
국내 임팩트 게임의 대표 사례가 될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게임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역사적 비극을 바탕으로 만든 스토리 어드벤처 게임으로 PC와 모바일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합니다. 웬즈데이는 1992년 서울과 1945년 인도네시아 수용소를 번갈아 오가며 진실을 밝히는 스토리텔링이 특징인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시대상을 3D 그래픽으로 구현하였고 모션 캡처를 활용해 연출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저희는 올해 1분기 중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총 3,551명의 후원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 게임 크라우드 펀딩 사상 최다 후원자 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약 1억 원의 후원금을 확보해서 사회적 관심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웬즈데이 타깃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MZ세대들입니다. 후원자분들의 8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트위터, 유튜브, 트위치 등으로 유입이 되셨으며 특정 성별에 치중되지 않는 점도 특징입니다. 웬즈데이는 2만 원 이하 15세 연령가의 미드코어 게임 시장에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주제를 다룬 다른 게임들이 19세 이상 연령가와 다소 높은 가격대인 것에 비해 대중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저희는 펀딩 중 뒷광고 없이 인플루언서 분들의 자발적인 영상을 통해서 큰 유입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웬즈데이 출시에 맞춰 게임 방송을 기획 중이며 채널 합산 약 200만 명의 구독자분들에게 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웬즈데이의 PC 버전은 18,500원에 스팀 플랫폼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1년간 약 5만 장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며 수수료를 제외한 약 6억 5천만 원의 순이익을 기대합니다. 또한 모바일 버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해서 총 9억 원의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웬즈데이는 관련 굿즈 상품과 IP 확장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펀딩 중 제작한 굿즈는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서 게임 출시 후 굿즈 펀딩을 별도로 열 예정입니다. 또한 시간 이동이라는 컨셉의 독특함 덕분에 실제로 중국 대형 영화사와 NDA를 맺고 시나리오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웬즈데이 이후 글로벌 임팩트 게임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K컬처 트렌드에 맞춰서 한국적 소재와 주제를 선정하면서도 글로벌 IP가 될 수 있는 노 김치맛 임팩트 게임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술적인 표현력을 할 수 있는 기술 확보와 멀티 플랫폼 출시를 통해서 대중성과 접근성까지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기획된 차기작 중 3가지는 인종차별과 다양성 이슈를 다루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 어드벤처 게임, 그 도시 괴담을 주제로 한 호러 게임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현재 개발 중이고 서비스 중인 게임들의 지속적인 출시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과 인재 확보를 위해서 R&D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2019년부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과 함께 진행 중인 세대 융합형 게임 개발 기술은 23년부터 상업화가 가능하고 올해 8월 선정된 창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접목된 임팩트 게임 서버 개발 기술을 확보한 후 향후 팁스와 포스트 팁스로 간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저희는 2배씩 성장해서 23년에 40억의 목표 매출을 세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최소 5억 원의 포스트 시드 투자 유치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2018년에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크라우드 펀딩과 창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2억 5천만 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인 저는 임팩트 게임 분야에서
관련 학위와 경험을 바탕으로 7년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팩트 게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그룹에서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합류하신 블리자드를 비롯한 글로벌 게임사 출신의 송윤주 CEO님을 통해서 글로벌 게임 산업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14명인 저희 팀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게임 스튜디오로 성장할 겜브리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기 넘치는 겜브리지의 도민석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피칭을 하게 될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학교에 가는 대신 이 컴퓨터로 원격 수업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실제로 직장인분들도 댁에서 이 컴퓨터로 화상으로 일을 하곤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 세상의 흐름으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행사도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분들을 뵙는 것처럼요. 이번에 발표할 기업이 박진감 넘치는 VR 스포츠 게임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탄탄한 팀워크까지 자랑하는 기업 앱놀이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VR 스포츠 전문 개발사 앱놀이의 권순범입니다. 저희가 왼쪽에 보시면 글로벌 VR 마켓 성장률이고요. 오른쪽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저희 성장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기간에 세계 성장률과 저희의 성장률이 비슷했습니다. 2021년부터 세계의 VR 마켓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추세라면 저희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VR 아케이드, B2B 등 기타 전통적인 쪽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어서 기계 성장이 조금은 늦어 보이지만 비대면 스포츠, 타산업과의 융합, 그리고 시공의 제약을 벗어난 스포츠 토너먼트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VR, 특히 VR 스포츠 시장의 성장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도 만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저희 비대면 VR 스포츠의 성공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앱놀이는 그간 저희가 쌓은 모든 노하우를 소비자 시장에 집중해서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온라인 트레이닝 그리고 토너먼트까지 소비자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데 저희 역량을 집중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 공급하고자 하는 타이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13개 종목을 모으는 하나의 패키지로 모으는 올인원 스포츠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니 파키아오 VR입니다. 먼저 13개 종목을 먼저 모은 올인원 스포츠 패키지의 데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직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그래픽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향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주안점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저희의 물리입니다. 실제 생활을 거의 가상세계로 현실적으로 옮겼기 때문에 매우 강한 몰입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은 매니 파키아오 복싱 VR입니다. 세계적인 매니 파키아오의 초상권을 확보해서 가장 사실적인 움직임을 확보하기 위해 매니의 바디 스캐닝, 움직임을 모두 따서 가상세계로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강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게임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만나보시죠. 게임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체험이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실제 소비자가 체험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연약한 여자분도 실제로 박싱을 엄청나게 즐기시면서 운동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은 저희의 매니 파키아오 박싱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세계적인 영화사인 레전더리 픽처스의
퍼시픽림 IP 사용권 허가받아서 퍼시픽림 VR을 개발해서 KT에 공급한 게임 영상입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돼서 KT의 슈퍼 VR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KT의 5G 전략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KT에게 저희 VR 스포츠 타이틀을 공급하고 있고요. KT가 서비스하고 있는 슈퍼 VR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KT와 함께 MWC,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5G 전략 콘텐츠를 KT와 함께 공개하였고요.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에 저희 배드민턴 콘텐츠를 가지고 전략적인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게을리지 하지 않아서요. 저희 스포츠 콘텐츠들을 하나의 하드웨어로 합쳐서 학교에 공급하는 새로운 시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약 7개 초등학교에 공급을 시작했는데 시장이 막 확대되려는 시점에 저희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이 터져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 시장도 분명히 다시 성장이 될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인수된 산자루 게임즈는 3개 스포츠 종목을 가지고 패키지로 해서 시장에 반향을 일으켜서 결국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고요. 과거에 모두 아시는 것처럼 닌텐도 위는 그 간단한 모션을 가지고 캐주얼한 캐릭터의 움직임을 활용한 스포츠 게임으로 8천만 카피를 판매하는 등 시장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희의 뛰어난 물리와 매니 파케어 영상 그리고 세계 최대 타이틀을 하나로 세계 최대 스포츠 종목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스포츠의 잠재력이라면 이런 성공을 재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온라인 소비자 시장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진 2개의 타이틀, 올인원 스포츠 그리고 매니 파케어 VR을 개당 3만 원 가격에 판매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주로 노릴 시장은 비트세이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VR 캐주얼 시장입니다. 비트세이버도 저 운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리는 시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비트세이버는 3년간 200만 카피를 판매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개당 타이틀당 100만 카피씩 총 200만 카피를 2년 동안 판매해서 총 600억 원의 수익을 내고자 합니다.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저희가 10억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은 마케팅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 가치는 지금 60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직전 투자 가치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저희 팀은 총 13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 개발자인 대표님, 그리고 금융계 출신의 부대표, 해외 파트너십 세일즈를 담당하는 제가 팀을 리딩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인원은 그래픽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대표와 저를 제외하고 모두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뛰어난 제품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단 2명의 힘으로도 세계적인 세일즈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앱놀이는 2011년에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 시작을 하였고요. 2015년부터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서 VR 스포츠 전문 개발사로 탈바꿈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탈바꿈하자마자 세계적인 VR 제조사인 HTC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네. HTC가 지금 저희의 한 3대 주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서둘러서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 발표를 들어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이제 이 신나고 흥미진진한 VR 스포츠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실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앱놀이의 권순범 본부장님의 피칭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케이노 2020 콘텐츠 피칭 행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피칭 세션의 일부의 마지막 기업을 소개해 드릴 시간이 벌써 됐네요.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놀이문화가 바로 방탈출 게임인데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흥미로운 건전한 게임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기업 유캔스타가 이 방탈출 게임의
IoT,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 등의 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이 기존에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팀워크를 자랑하는 기업 유캔스타를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캔스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대길입니다. 게임은 항상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시장을 열어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콘솔,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을 거쳐 이제는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이러한 콘텐츠 비즈니스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상현실의 문제점으로는 어지럼증, 구토 등이 인지 부정합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적인 정보에 따른 신체적인 움직임을 최소화한 가상현실 방탈출 형태가 타 콘텐츠보다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방탈출 게임은 2009년 이후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는 TVN 대탈출 시리즈가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방탈출 역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198개의 프랜차이즈점을 생겼습니다. 오프라인 방탈출 콘텐츠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테리어를 제작하여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점주는 지속적인 모객을 위해서 정기적인 콘텐츠를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점주들이 콘텐츠 업데이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테리어와 트릭에 대해 사용되는 장비들을 가상현실, 증강현실, IoT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방탈출 프랜차이즈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로케이션 기반의 방탈출 게임을 제작하였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실 공간 기준으로 가상의 공간을 매칭하여 사건의 도입부에 관련된 부분을 제작하여 플레이의 동기를 유발하고자 합니다. 증강현실은 내부의 아이템을 활용하여 트릭을 풀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바이브 트래커를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트릭 등을 사용하며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루미닉 검사, 그리고 AR 모델링 트릭,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트릭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이 협동하여 콘텐츠를 풀어가는 형태로 친구, 연인, 가족 등이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IoT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방탈출에 필요한 콘텐츠 트릭을 제작하며 이를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동작을 제어하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순차적인 트릭과 무작위로 발생하는 트릭을 풀어야 하며 이를 통해 스포일러를 방지하는 요소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저희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IoT,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된 방탈출 공간을 정형화하고 이 공간에 맞는 콘텐츠를 10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중 5개의 콘텐츠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재방문하여도 콘텐츠 구성이 달라 새로운 게임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줄여 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는 데 고민을 줄여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회사는 방탈출 콘텐츠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더 도어 포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이는 2018년에 런칭을 하였으며 북미, 한국, 일본, 유럽에 런칭하였고 2018년 3차 이달의 우수게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도를 바탕으로 로케이션 기반 가상현실 네트워크 방탈출 게임을 10종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저희는 VR 스퀘어 홍대, 의정부, 그리고 일산, 그리고 롯데월드, 미국 LA점, 중국의 창저우 시안점, 그리고 일본의 조이플레이스 시부야 지점, 자유공간에 런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비파와 한국의 퍼스원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 기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임 영상은 저희가 제작한 어드벤처 시리즈 중인 파라오의 저주입니다. 기존의 공포 형태의 게임에서 벗어나 인디아나 존스처럼 모험석에 트릭을 풀고 고대의 주요 유물을 얻는 형태로
콘텐츠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면 40편 기준 약 1억 3천만 원의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콘텐츠 매출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로 콘텐츠 업데이트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저희는 4인 기준으로 약 60%를 가동률을 잡았을 때 월 매출이 5,500만 원, 최소 2인 40% 잡았을 때 약 1,200만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방탈출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약 20억 원의 투자금을 원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 안테나샵,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매장이 50개 매장을 확대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50개 매장이 개설이 되면 월 매출 약 83억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최소 8억 3천만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당신을 스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는 You Can Be a Star입니다. 저희 개발자 및 저희 점주로 가맹하시는 점주분들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스타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인력으로는 저희 친형님인 최덕표 이사와 그리고 저희 친구인 이정섭 팀장을 통해 저희가 건강한 유캔스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여행도 못 가고 계시고 외출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답답한 마음이실 텐데 이 새로운 방탈출 게임이 또 스트레스 해소에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최대기 대표님 피칭 수고하셨고요. 자, 저희 투자를 원하시는 콘텐츠 기업 그리고 K노크 콘텐츠 피칭에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에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K노크 KOCCA.KR로 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 기업이 참가한 피칭 세션 1부를 마치고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K녹 2020 콘텐츠 피칭 행사의 피칭 세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예정된 시간보다 이 피칭 세션이 조금 더 늦어지기 마련인데 오늘 피칭을 준비하신 기업들이 발표 준비가 너무나 완벽하셔서요. 이 시간이 조금씩 앞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조금 빨리 이 행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피칭 세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의 화려한 막을 열어줄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날씨, 이 계절과 정말 잘 어울리는 기업인데요. 스릴러, 공포, 액션 등의 장르물을 만드는 영상 콘텐츠 제작사, 영화 맞춤 제작소 영화공장입니다. 영화공장은 TV와 영화관,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콘텐츠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영화제에서도 수상한 경력이 화려하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공장의 피칭도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콘텐츠와 플랫폼의 경계를 무너뜨릴 기업 영화 맞춤 제작소 영화공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스터리 공포 OTT 시리즈 유령 사진전을 발표할 영화 맞춤 제작소 영화공장의 박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관객은 더 이상 극장보다는 TV 앞에 OTT로 모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OTT 시대가 시작된 것인데요. 네, 그에 따라서 관객들이 OTT에서 많이 보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스릴러, 공포 이런 종류의 장르 영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미스터리 OTT 공포 시리즈입니다. 유령 사진전이고요. 저희가 유령 사진전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극장 영화보다는 적은 제작비로 하지만 효율은 더 좋아야 될 가성비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와 플랫폼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미와 작품성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유령 사진전은 10분짜리 24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4부작이라는 구성은 기존의 성공한 웹 콘텐츠, 웹툰, 그리고 웹소설과 상호 호환되는 아주 잘 맞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령 사진전이 OTT 시리즈로 완성이 되면 이것이 다시 웹툰이나 웹소설로 갈 수가 있고요. 이 기존의 웹툰이나 웹소설로 있는 그런 스토리가 유령 사진전의 다음 시즌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유령 사진전은 이렇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공포, 호러, 스토리 작법에 클래식 미스터리의 탄탄하고 긴장감 있는 퍼즐의 구성이 가미되었습니다. 다음 스토리가 더욱 기대되겠죠. 끊임없이 계속 확장되는 OTT 시리즈에 딱 맞는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유령 사진전 어떤 이야기일까요? 유령 사진전은 실종된 신혼부부를 찾으러 떠나는 한 변호사와 그리고 한 옆 PD가 그 저택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같이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죽음의 사진들이 전시된 기묘한 저택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호러 서바이벌 미스터리 쇼폼 시리즈 유령 사진전입니다. 네, 유령 사진전은 단발성 시리즈가 아닙니다. 시즌제를 통해서 계속 확장하고 이어지는데요. 방금 소개드린 시즌 1 12개의 방은 미스터리한 저택의 등장을 알리는 그런 시즌 1의 첫 번째 이야기 시즌 1이 되겠고요. 시즌 2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는 12명의 용의자들이 이 저택에 모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12명의 용의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즌 3는 이 기묘한 저택의 괴담이 시작되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로 돌아가 시작되는 경성 미스터리 극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즌 4, 시즌 5가 계속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사람이 아닌 어떤 저택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고요. 저희가 이거 뭐 유령 사진전 재밌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OTT들이 다른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저희가 확실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빠르게 팬층이 성장하고 있는 바로 이 공포 장르라는 그런 점인데요.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크게 흥행했었던 곤지암을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제작비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작비로는 한 20만, 30만 정도면 성공하는 컨텐츠였는데 300만 이상의 관객이 들면서 10배 이상의 잭팟이 터진 컨텐츠고요. 공포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넷플릭스의 버드박스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버드박스는 넷플릭스 역대 1, 2위를 다투는 컨텐츠입니다. 보시면은 8,900만 뷰의 기록을 이루었고요. 만약에 곤지암이 OTT로 개봉을 했다면 어떤 결과를 나올까요?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예, 그리고 유령 사진전은 OTT 시리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요 에피소드는 장편 영화로 완성하여 이슈를 만들고 그리고 저택에서 서바이벌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퍼즐의 구조들은 VR 그리고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컨텐츠로 플랫폼의 경계를 넘는 것이 가능한 컨텐츠입니다. 또한 유령 사진전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아이디어와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에서 기획 단계에서 이미 프로젝트로 많은 주목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천만영화 해운대 작가로 참여하셨고 이웃사람 등의 공포 영화를 연출하신 김희 감독님이 이 탄탄한 공포 장르의 스토리를 잡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인기 추리 작가죠. 도진기 작가께서 이 추리의 그런 미묘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주시기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소녀괴담 이후 독특한 공포 영화로 한국 영화의 장르 스페셜리스트로 불리고 있는 오인천 감독 그리고 여성 영화인으로서는 드물게 장르 영화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영 작가 그리고 저 콘텐츠 기획자 박건우 이렇게 셋이 모여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2017년 시작을 했고요. 3년 동안 10편의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10편의 작품이 모두 저 회사 내 가성비를 메인으로 하는 작품들이고요. 흥행에 있어서는 다수의 작품들이 이미 벌써 리급이 돼가지고 매달 정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이 만들었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이렇게 영화제를 통해서 좀 작품성과 어떤 그런 컨셉들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30개의 영화제를 통해서 수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놀라운 숫자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 관해서 나온 기사였는데요. 극장 영화에서 OTT로 변화하는 순간에 아주 그런 중요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라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네, 저희는 지금 유령사진전, 미스터리, 공포, OTT 시리즈 유령사진전의 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OTT 플랫폼사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피칭을 보면서 점점 더 이 더위가 좀 이렇게 잊혀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유령사진전이 세상에 선보일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2부의 두 번째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왜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했던 이 공룡을 좋아하는 걸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공룡이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친숙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이 공룡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기획을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 기업 컬처홀릭을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컬처홀릭의 진영섭입니다. 현재 공연 문화계는 코로나 사태로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의 공연장은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태이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뮤지컬 시장은 10여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창작자들과 무대 기술력 또한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준비하여 세계 시장의 진출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 콘텐츠 뮤지컬 시크릿 아일랜드입니다. 공연 기간은 2021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66회 예정되어 있으며 7세 이상의 관람 연령으로 전 세대원 모두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연의 총 러닝타임은 인터미션 15분을 포함해서 130분 내외가 될 것입니다. 작품의 시놉시스와 아트웍 이미지입니다. 박물관의 신입 큐레이터인 최나래는 싱가포르에 초청되어 박물관의 보물과 소장품, 공룡 화석을 화물선에 싣고 싱가포르로 향하게 됩니다. 평화롭게 순항하던 중 배는 거센 폭풍우를 만나 신비한 힘에 이끌려 어딘지 알 수 없는 시크릿 아일랜드 섬에 난파되고 말죠. 한편 이 배에는 유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해 국제적인 밀수단이 잠입해 있었고 그들은 시크릿 아일랜드의 비밀을 알고 섬을 자기들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지구에서는 이미 사라진 멸종된 공룡들과 섬을 지키는 다이노 부족이 살고 있는 고대의 신비를 간직한 섬 시크릿 아일랜드. 신입사원 최나래를 통한 현 시대의 청춘들의 꿈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유쾌하게 그려내는 어른이를 위한 감성동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보여지는 작품의 컨셉입니다. 보다 역동적이고 보다 웅장한 무대와 오브제를 기본 컨셉으로 무대 위 공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킹콩에 나오는 대형 오브제의 예시 이미지처럼 폭 4m, 높이 5m, 길이 8m의 대형 공룡 오브제가 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연장의 3면을 이용한 실감 콘텐츠로 공연장의 3분의 1을 시크릿 아일랜드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배우들의 컨셉은 영화 아바타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아바타 컨셉으로 다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슬로건은 크게 두 문장으로 압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판타지 뮤지컬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해외 진출을 부각시키고 작품의 퀄리티를 보장하여 이미 아시아 투어의 초청 공연이 결정되어진 세계적인 작품으로의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리지널 K 콘텐츠의 부각입니다. 이미 넷플릭스의 킹덤이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흥행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시크릿 아일랜드는 한국과 아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라이온킹과 워스를 뛰어넘는 대작으로 기존 뮤지컬과의 차별성을 앞세워 대형 쇼 뮤지컬 마케팅으로의 홍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홍보는 2021년 4월 온라인 홍보를 시작으로 SNS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5월에는 주요 방송국과 서울시내 주요 거점의 대형 전광판 스크린을 통하여 스판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며 5월 초 티켓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작품의 내용에 걸맞게 용산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위치한 800석 규모의 극장용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자막 모니터를 이용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의 동시 자막 서비스도 이루어지며 여러 프로모션을 통해 해외 관람객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을 중심으로 파생되어지는 대표적인 부가 사업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컬처홀릭은 AR 뮤지컬 팝업북의 시제품을 완성하였습니다. 공연의 무대를 팝업의 형태로 똑같이 구현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제 공연하는 장면을 언제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동시 출시할 예정이며 4개국어로 상품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작품들을 통해 개발하고 제작한 상품들입니다. 공연의 OST, 공연의 한 장면을 연출한 만들기 키트 외에 공룡 캐릭터를 이용한 미러 컬렉션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개발되었으며 시크릿 아일랜드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제품들을 기획하고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덕션 스케줄입니다. 2020년 하반기 각색과 작곡, 편곡을 마치고 주연 배우의 캐스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일정에 맞춰 연습과 제작을 통해 7월 9일 공연을 시작으로 8월 29일 한국 공연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대만 투어를 시작으로 12월 싱가포르, 2022년 1월 중국 상하이 공연 등 아시아 투어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금 계획과 매출 부분입니다. 전체 5만 1,810석이며 정가 기준 1회 매출 금액 5,4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국 공연의 목표 매출액은 평균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17억 2천만 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8년 공룡이 살아있다 시즌 1 공연 당시 수익률 24%를 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금의 안정된 상환과 30%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총 제작비는 9억 6천만 원입니다. 이미 대만과의 공동 제작을 통해 35%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 투자 지분인 4억 8천만 원의 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초연 이후 아시아 투어와 부가 수익으로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한 컬처홀릭에는 국내 최정상의 창작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작의 최유선,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음악감독을 역임한 강상구 작곡가, 연출의 김명훈, 음악 이경화 감독이 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설립한 컬처홀릭은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개막된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시즌 1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만의 제작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아시아 투어 공연을 성황리에 진행하였고 2021년 2월 중국 상해에서의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시크릿 아일랜드는 기존 콘텐츠 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의 한류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죠? 자, 아무래도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 감동의 크기, 뮤지컬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피칭 잘 들었고요. 컨텐츠 기업들의 K녹을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투자를 원하시는 콘텐츠 기업들, 이 컨텐츠 피칭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knok@kocca.kr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공상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만화에서 본 캐릭터들이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할 기업은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좋은 친구, 든든한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더욱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키즈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TNT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TNT 대표 이호진입니다. 저희는 2017년에 창업한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 스튜디오입니다. 저희 작품을 소개하기 앞서 최근 영상 플랫폼의 시장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TV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었지만 최근 IPTV 시장으로 인해 시장이 플랫폼이 넘어온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OTT 시장으로 빠르게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들은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제작 기간이 길고 제작비 회수도 길어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잠재력 때문에 여전히 국내외로 투자가 진행되고 성공 작품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약점을 저희만의 솔루션으로 극복해 보았습니다. 빠른 제작 파이프라인으로 제작 기간과 인건비를 줄이고 시장에서 빠른 검증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저희 TNT의 첫 작품이 바로 히어로 서클입니다. 이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초능력과 동아리가 결합된 스토리라인의 애니메이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어로 서클은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학교의 사건 사고를 해결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코미디 장르로 키즈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메인 캐릭터를 소개드리면 히어로 서클의 부장이자 염동력 능력자인 테오와 까칠한 성격을 가진 광속이동 능력자 세나, 박쥐로 변할 수 있는
소심한 뱀파이어 빈센트, 화가 나면 공룡으로 변하는 꼬마 과학자 디노, 항상 긍정적인 천사 럭키까지 총 5명의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메인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영상을 통해 히어로서클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어. 만화부도 있고, 과학부도 있고, 탐정부, 게임부까지. 그 중에서도 제일 특별한 동아리가 뭔지 알아? 히어로서클! 우리 히어로서클은 학교의 사건 사고를 다 해결하고 있어. 뭐? 거짓말 같다고? 그럼 우리들의 활약 직접 확인해보는 게 어때? 기다릴 테니까 꼭 보러 와줘. 히어로서클! 네, 현재까지의 성과입니다. EBS는 수요일이 추가 확장 편성되었고 투니버스는 오후 6시 황금 시간대에 편성이 되어 현재 높은 시청률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배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어서 해외 배급에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다양한 굿즈를 시제품에 제작 중에 있으며 본편에 나오지 못한 에피소드들을 새롭게 구성한 아동 출판 만화도 자체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팬아트입니다. 방영 한 달간 매일 수십 장씩의 팬아트가 SNS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에서 반응이 제일 많은데요. 투니버스 방영이 시작된 이후로 충동도가 높은 키즈 연령대의 팬층이 점점 더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BS에서 방영 혹은 공동 제작을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대부분 콘텐츠들이 큰 규모로 성공하거나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작품들입니다. 특히나 저희 프로젝트는 해외 진출에 특화되어 있는 퀴즈 콘텐츠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더욱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계획입니다. 국내는 영상 판매를 했을 경우 52편의 3년간 매출이 10억으로 목표를 하고 있으며 해외 영상 판매의 경우 3년간 총 48억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과 출판 만화를 개발 중에 있으며 게임은 현재 10월에 출시 목표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출판 만화와 문구, F&B 등의 라이센싱에서 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년간 라이센싱 기대 수익은 38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52편에 대한 3년간 총 매출은 96억 원이고 배급 수수료나 라이센싱 수수료를 뺀 순수익은 68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투자 방식은 PF 투자입니다. 시즌1은 순조롭게 론칭을 하였으며 시즌2까지 제작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은 7억 5천만 원이며 이는 히어로서클 총 지분의 30%입니다. 이렇게 투자하게 되었을 경우 총 수익의 30%인 20억 원의 예상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애니메이션 학과를 졸업한 전문성이 뛰어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국내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 작업을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감독을 맡고 계신 분은 드림웍스 TV 시리즈에 참여했을 정도의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상 TNT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추억이 떠올라서 흐뭇했습니다. 재미있는 발표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발표할 기업은요. 앞의 기업과 같은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느껴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요. 모의 피칭 때 짧은 영상이었지만 굉장히 서정적이고 따스함이 느껴지는 애니메이션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과 2D 애니메이션에 특히 강점을 지닌 제작사 탁툰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이미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을 했던 굵직한 대표작들도 있습니다. 제 안에 소녀 감성을 일깨워줬던 작품 린다의 신기한 여행의 후속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는 탁툰 엔터프라이즈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탁툰 엔터프라이즈 배소연입니다. 린다의 신기한 여행 시즌 2, 3에 대한 발표 P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린다의 신기한 여행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동화 애니메이션인데요. 저희는 감성적인 동화풍의 일러스트로 따스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애니메이션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린다의 신기한 여행은 만 3에서 5세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애니메이션적인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프로젝트는 총 3개의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즌 7분 26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즌 1은 2017년 애니버라이어티에 선정되어 제작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KBS 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본 피칭을 통해 투자를 받고자 하는 대상은 총 시즌 2, 3으로 총 7분 52화입니다. 2019년 린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마켓인 닉 주니어에서 글로벌 피칭 작품으로 선정되어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해 아시아 TV 포럼에서 애니메이션 피칭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AAS 오프닝 피칭을 진행하며 린다에 대한 글로벌 마켓의 큰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제작 방향입니다. 린다의 신기한 여행은 호기심 가게라는 특정 공간에서 대상 타깃과 비슷한 연령대인 주인공 린다가 다양한 물건들을 보고 상상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본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린다는 매화수 다른 공간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또한 린다는 린다의 영원한 단짝 친구인 루이와 함께 상상 세계 속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린다가 사는 마을에는 신기한 물건이 가득한 호기심 가게가 있습니다. 린다는 매일 이곳으로 놀러 가는데요.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고 루이와 함께 상상세계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뒷마당으로 나온 린다와 루이 앞으로 다양한 상상 공간들이 펼쳐지는데요. 나침반으로 변신해서 램프 속 린다의 지니를 만나기도 하고 우유주전자로 변신해서 부엌나라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펭귄이 되어 연주를 하기도 하며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합니다. 여행이 끝나면 린다는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이어서 사업화 계획과 수익화 방안입니다. 린다의 신기한 여행 시즌 2, 3은 시즌 1과 마찬가지로 KBS에서 방영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지상파 방송 이후에는 플랫폼, IPTV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방영 및 영상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사업적인 부분으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출판인데요. 현재 여러 출판사들과 함께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며 유아용 서적 시리즈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급사인 배주바를 통해 글로벌 영상 및 라이선싱 배급을 진행하여 해외 수익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린다의 경우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핀란드 국영 방송사인 YLE와 프리세일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화 계획을 통해 저희가 추정하는 린다의 예상 수익은 5년간 약 56억 원입니다. 본 내용은 자사의 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영상 수익, 라이선싱 수익, 해외 배급사가 전달한 예상 수익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즌 2, 3의 제작비는 총 33억 원인데요. 이 중 3억 원에 해당하는 기투자금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투자금을 통한 프리프로덕션의 일부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공동 제작사인 비전과 공동 배급사인 배주바를 통해 12억 원을 유치하고 자부담금 6억 원, 투자사로부터 5억 원을 유치할 계획이며 남은 10억 원에 대한 투자 유치를 희망합니다. 저희 탁투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린다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소개입니다. 총 감독인 김탁훈 대표는 미국 MTV에서 셀러브리티 데스매치에 참여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을 제작하였고 이러한 작품들은 KBS, 투니버스, 디즈니 채널 등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린다가 더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총괄 시나리오 에디터 데보라 맥도날드와 원작자인 정종혜 작가의 참여 덕분인데요. 데보라 맥도날드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프로듀서로 닉 주니어, BBC 등 유수의 방송사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대표작으로는
국내에서도 방영되었던 시계마을 티키톡이 있습니다. 더하여 원작자인 정종희 작가는 아트 디렉터로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여 원작가의 간극을 줄여주고 린다의 따스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개해드린 팀을 중심으로 탁툰 엔터프라이즈는 국내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로서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갤럭시 키즈 시즌 1, 2, 2D 애니메이션 뾰족뾰족 포크가족, 또 어린이들을 위한 쉿 내 친구는 B5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동화 애니메이션 린다의 신기한 여행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행이란 정말 누구에게나 설렘을 주는 소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주인공 린다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피칭하신 기업들이 정말 술술 말씀을 잘 하셔서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느덧 2부 피칭 세션의 마지막 기업을 소개해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업은 요즘 유행하는 말인 소위 금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 조카들이 저보다도 훨씬 좋아했던 이 뽀로로, 코코몽의 제작 인력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이제는 국내에서 나아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흥미진진한 배경과 매력 넘치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패밀리 콘텐츠 애니메이션 빅풋 패밀리를 세상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포부가 남다른 기업 캠프파이어 애니웍스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프파이어 애니웍스 이태저 PD입니다. 요즘 애니메이션들이 친구 중심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아이들이 가족보다는 친구를 중요시하고 가족을 잘못 이해하며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교육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구상의 마지막 공룡 가족 모험 이야기 빅풋 패밀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빅풋 패밀리는 EBS의 투자로 공동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꿔온 가족이라는 슬로건으로 현 시대 외딴 섬에 살고 있는 마지막 공룡 가족이 마법 화산을 통해 다양한 곳으로 모험을 떠나고 때로는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벌이는 일상 해프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룡과 가족이라는 이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는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국내 시장뿐 아닌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여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랜드와의 코코몽 비즈니스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룡과 가족이라는 키워드는 전 세계 남녀노소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프로젝트로 나아가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빅풋 패밀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릭터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육식, 초식 공룡으로 본능도, 성격도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완성해주는 집은 다양한 탈 곳으로 변신하는 알집으로 알집을 타고 여행을 떠나는 모험 구조의 플롯과 일정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마법 화산의 설정을 통해서 매화 아이들은 빅풋 가족의 무사 귀환을 응원하며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빅풋 패밀리의 경쟁 작품들은 가족 소재나 모험물인 페파피그와 신기한 스쿨버스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신청하는 메인 타겟은 4세에서 7세이지만 캐릭터 IP 사업 부분은 가족 단위로의 확장으로 타겟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기획 성과로 EBS,
모바일 게임사 그램퍼스가 글로벌 흥행성을 공감하고 공동 제작 투자 및 게임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트캠프 최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다수의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본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획 초기부터 흥행성과 사업성을 분석하여 진행하였고 결과로 매 에피소드 등장해 다양한 탈 것으로 변하는 알집과 공룡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룡 블록 완구, 여행지 컨셉을 활용한 키즈 카페와 모바일 게임을 주력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은 공동 제작사인 EBS가 영상 사업을 진행을 하고 국내 완구 사업을 포함한 라이선싱 파트너는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파트너사 비브 블럭을 통해 대형 영상 배급사인 와일드브레인스파크와 북미 배급을 협의 중이고 베트남, 미얀마는 EBS를 통해서 배급을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라이선싱 사업은 플레이올로즈라는 캐나다 라이선싱 업체와 협업을 시작하였고 올해 초 홍콩 라이선싱 페어를 참가를 시작으로 완구 유통과 라이선싱 사업을 맡기로 하고 북미 영상 배급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연결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완구 샘플은 1차로 제작하였고 완구 파트너사가 찾아지면 함께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모바일 게임 사업은 현재 쿠킹 어드벤처로 글로벌 흥행을 일으킨 그램퍼스와 그램퍼스가 투자한 게임 제작사 클라프와 3자 MOU를 맺고 캐주얼 게임을 기획 중에 있으며 클라프가 게임 제작을, 그램퍼스가 퍼블리싱 및 마케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빅프 패밀리처럼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마케팅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시간 기간 동안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서 방영 전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케팅을 시작하려 합니다. 마케팅용 콘텐츠는 2분기에 뉴미디어 20편, 본편 내용을 활용한 인형극 26편, 공룡 완구로 만들어진 언박싱 콘텐츠를 다수 제작해 내년 하반기부터 런칭하겠습니다. 이 중 뉴미디어 에피소드 10편, 인형극 2편은 완료되었고 내후년 초로 예정된 방영 시점 4개월 전부터 모바일 게임과 함께 틱톡, 유튜브에 순차적으로 노출하여 사전 마케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편의 제작 일정은 현재 시나리오 12편, 비디오보드 9편이 완료되었고 2022년 초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제작비는 현재 25억 원 중에 80%를 투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A사와 30%의 투자금으로 공동 제작 협의를 하고 있고 투자금, 송금 일정 등 세부 내역까지 조율된 상태입니다. EBS는 21%의 투자금을 확정짓고 공동 제작 중이며 저희 회사는 기투자금 3.5억 원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CG 활용 지원 사업에 당선되어 3.9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남은 투자금은 15에서 20%, 약 3.75에서 5억 원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자로 이어진다면 제작비가 완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 수익입니다.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리쿰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말씀드린 것 같이 북미 영사 배급, 완구사 파트너사와의 꼼꼼한 사업 계획 및 실행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 방영 후 3년 안에 175%의 리쿰률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을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법인 설립 4년차가 되어가는 신생기업이지만 코코몽을 만들었던 올리브 스튜디오 창립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년간 올리브 스튜디오와 이랜드의 합병을 통해서 캐릭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5년 가까이 호흡을 맞춘 멤버들이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정화된 사업 진행과 제작 공정을 위해서 아이코닉스 기획 PD였던 정성종 PD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빅프 패밀리의 피칭을 마치며 대중성과 사업성을 겸비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콘텐츠로 세계에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의 마음을 쏙 빼앗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금손들의 작품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캠프파이어 애니웍스의 이태조 PD님의 피칭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10개의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피칭 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저는 무척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쉼없이 성장하는 컨텐츠 기업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knok@kocca.kr로 참여 의사를 메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피칭 세션 추후에 별도로 투자자분들과 오늘 발표해 주신 기업들의 매칭과 네트워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K녹, 3차 K녹이 9월과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라는 비전을 가지고 많은 콘텐츠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 기업들의 새로운 시작과 그 여정을 함께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기업을 대표로 발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콘텐츠 피칭 플랫폼 K녹의 진행을 담당한 아나운서 박진주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